어르신, 이쪽 줄이 아니에요. 잠깐만요. 저분부터 불러주세요. 아니요, 저 사람은요. 증권사 로비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었습니다. 낡은 신발, 먼지 묻은 소매, 말수 적은 얼굴. 그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자는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점장님 오십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하자 창구 직원들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젊은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까 그분 맞으세요? 네. 오늘 일정은 2분부터입니다. 그날 증권사 로비에서 한 사람은 사위 후보 자리에서 내려왔고 한 사람은 이름이 불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돈 이야기는 그 다음이었고 관계는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지금 보신 장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처음 그 남자를 만났을 때 주변 사람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말투도 흠잡을 데가 없다고들 했습니다. 증권사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자리라고 했고요. 숫자 이야기할 때는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주식, 채권, 리스크 분산 요즘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까지 줄줄 꿰고 있더군요. 딸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다르대요. 주변에서도 사위감으로 딱이다. 요즘 이런 남자 찾기 힘들다.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붙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부정하지도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는데요. 사실 그때부터 한 가지가 눈에 걸렸습니다. 그 남자는 사람을 볼 때 항상 조건부터 확인했습니다. 어디서 일하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시선은 늘 계산 중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그랬습니다. 누군가 늦게 오면 자리 배치부터 살폈고 처음 보는 어른에게도 직업을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에 따라 말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구나. 그래도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위라는 자리는 말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며칠 뒤 그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일하는 곳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자산 상담을 핑계로 한 제안이었고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남자는 몰랐을 겁니다. 그 방문이 상담이 아니라 태도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걸요. 그날 약속은 아주 자연스럽게 잡혔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만큼 가벼운 말이었죠. 아버님, 자산도 한번 정리해 보시죠. 요즘 시장이 많이 변해서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투에는 이미 설명할 준비가 된 사람의 여유가 있었고요. 저는 제안을 즉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을 넘겼고 그 사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괜히 부담되시면 간단하게만 보셔도 됩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라 절차도 빠르고요. 그 말에서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방문은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자리일 수도 있겠다는 걸요.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는 사람인지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요. 그런 마음이 말 사이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러지 뭐하고 답했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시간도 지점도 전부 그 남자가 정했습니다. 자신의 일터였으니까요. 약속 전날 밤 옷장을 열었는데요. 평소라면 손이 가지 않을 작업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해 전 현장에 나갈 때 입던 옷이었고 군데군데 색이 바래 있었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편하긴 했지만 말끔하진 않았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편하긴 했지만 누가 봐도 말끔하다고는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걸 입어야겠다고 결정한 데에는 큰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가보자.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말이 아니라 태도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말이 아니라 태도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버님 편하게 입으셨네요.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 뒤에 무언가 덧붙이지 않은 이유를 나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계속 증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고객들이 어떤 상품을 찾는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자산을 다뤄왔는지, 지점 분위기까지 상세하게요. 마치 그 공간이 이미 자기 무대인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고 가끔 짧게 대답만 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증권사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버님이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 말에는 안심시키는 말투와 함께 자연스러운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은 나, 설명하는 사람은 자기. 그 구도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걸 그는 그때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도가 곧 아주 공개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것도요. 증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그 남자는 먼저 내렸습니다. 정장을 한번 쓸어내리고 넥타이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몸이 그 공간의 규칙을 기억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작업복 소매는 생각보다 눈에 띄었고 신발 바닥이 타일에 닿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로비는 조용했고 대기 의자에는 몇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 남자의 걸음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자연스럽게 한 발 앞서 나갔고 저는 반발 뒤에 남았습니다.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위치는 그렇게 정해지더군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그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아, 오셨어요. 짧은 인사였지만 익숙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은 상담 하나 같이 있습니다. 같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왔지만 그 말의 무게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나는 동반자라기보다는 설명 대상에 가까웠습니다. 직원은 나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은 무례하지 않았지만 분명 분류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대기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남자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원래 제 자리인 것처럼요. 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정장을 입은 사람들, 서류 봉투를 든 사람들,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들. 다들 비슷한 모습이었고 나만 조금 달랐습니다. 그 남자는 창구 쪽으로 가서 직원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이 나에게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안내도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사람으로 분류됐을 뿐입니다. 그 남자가 돌아와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좀 복잡해서요. VIP 상담은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그 말 속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이 구조를 잘 알고 있다는 자신감, 다른 하나는 나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뜻도 불만이 없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가 만들어 놓은 위치 구도를 그대로 두고 싶었을 뿐입니다. 잠시 후 옆 창구에서 누군가 이름을 불렸습니다. 그 이름은 내 것도 그 남자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시선이 그쪽으로 잠깐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주 짧은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렇지라는 표정. 자신이 예상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는 확신 같은 것이었음 듯 했으니라. 그때까지도 그는 몰랐습니다. 이 로비에서 이미 시험은 시작됐고 그 시험에서 점수를 매기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앉아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점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고 그 남자도 제가 조용한 편이라고 받아들이는 눈치였습니다. 대신 그는 주변을 살피며 자신이 이 공간에 익숙하다는 걸 은근히 드러냈습니다. 직원과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였고 멀리서 지점장이 보이면 자세를 바로 세웠습니다. 누가 봐도 여기 사람이라는 태도였죠. 잠시 후 젊은 직원 하나가 다가와 그 남자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피비님 잠깐만요. 그 한마디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러고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잠깐 앉아 계세요.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나는 로비 한쪽을 바라봤습니다. 전광판에는 각종 상품 이름과 지수들이 흘러가고 있었고 상담실 유리 너머로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내 위치가 조금 다를 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는 직원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직원은 나를 한번 보더니 다시 그 남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 상담은 간단히 보시죠. 그 말에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그 문장에는 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었습니다. 결정하는 사람과 듣기만 하는 사람. 나는 그제야 처음으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요즘 이 상품은 변동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직원은 잠시 멈칫했고 그 남자도 나를 쳐다봤습니다. 질문 자체보다도 질문을 했다는 사실이 예상 밖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직원이 설명을 시작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 구조에서는 하락장의 대응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직원의 말이 길어졌고 설명은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 남자는 웃음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빛은 더 이상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간중간 말을 보태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고 나를 향해 아버님, 이건 조금 복잡한 이야기라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친절했지만 동시에 다시 한번 선을 긋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히 보였고 충분히 들렸습니다. 말투가 바뀌는 순간 시선이 오가는 방향, 직원이 누구에게 먼저 설명하는지 그 모든 것이 이곳의 질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자신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부터는 아니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 아무 소리 없이 평가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실로 이동하자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당연하다는 듯 앞장섰고 나는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로비의 소음이 끊기고 방 안은 한결 조용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태블릿과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고 직원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화면을 켰습니다. 그 남자는 내 옆이 아니라 직원과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에게는 자연스럽게 옆자리가 남았습니다.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 배치만으로도 이 방의 질서가 정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직원이 상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수익률 그래프가 먼저 나왔고 과거 성과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간중간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 부분이 요즘 고객분들이 가장 관심 가지시는 포인트입니다. 그 말은 분명 나를 향한 설명이었지만 시선은 그 남자에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구조도 대강 보였습니다. 그러다 직원이 이 정도면 이해되셨을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상품은 운용 주체가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직원은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화면을 넘기며 확인했고 그 남자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그 남자가 대신 말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그런 부분은 너무 깊게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말투에는 안심시키려는 의도와 함께 질문을 멈추게 하려는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넘기고 다시 물었습니다. 운용사가 바뀌면 기존 약정은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입니까? 이번에는 직원이 숨을 고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말이 길어졌고 문장은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 남자는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자신감 있게 끼어들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대신 나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런 건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그 문장은 부드러웠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더 묻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이 상품이 손실 구간에 들어가면 책임은 어느 선까지입니까?
설명서에 없는 상황은 누가 판단합니까? 직원은 더 이상 태블릿만 보지 않았습니다.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골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상담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방 안의 공기가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그 남자는 그제야 자리를 조금 고쳐 앉았습니다. 웃음은 남아 있었지만 손은 무릎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황을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질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가 이 자리의 본질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실은 곧 이 상담실 밖까지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실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직원의 설명은 더 이상 상품 홍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어 하나를 고르기 전에 숨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고 화면을 넘기는 손도 느려졌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미세했지만 이 공간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라면 바로 느낄 수 있는 종류였습니다. 직원은 설명을 하다가 말끝을 흐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보다는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나를 향해 있었지만 시선은 이미 그 남자를 지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제야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낀 듯 했습니다.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아, 이런 건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더 이상 흐름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그 말에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도 그 남자에게도 아닌 말이었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고 나가자 상담실 안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 남자는 처음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까까지는 직원과 화면만 보던 시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출입문과 벽 쪽을 한 번씩 확인했습니다. 아버님, 질문이 조금 전문적이셔서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런 건 제가 중간에서 정리해드리면 충분합니다.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속도는 빨랐습니다. 마치 흐름이 더 바뀌기 전에 붙잡아 두려는 것처럼요. 나는 그 말을 부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이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은 자세를 고쳐 앉았고 손을 무릎 위에서 깍지 꼈습니다. 잠시 후 상담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의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보다 느렸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걸음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자 직원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낯설지 않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로비에서 몇 번 스쳐 지나간 적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부를 때 이름 대신 직함을 먼저 붙이곤 했습니다. 그 남자의 시선이 그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았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말고 다시 앉았습니다. 일어나야 할지 그대로 있어야 할지 판단이 늦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그 다음에야 그 남자를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순서 하나만으로도 이 방 안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는 충분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담은 더 이상 그 남자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상담실 안에 들어온 사람은 지점장이었습니다. 정장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말수도 적어 보였습니다. 그는 방 안을 한번 훑어본 뒤 가장 먼저 내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확인이 먼저 있었고 판단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분명 나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제야 완전히 상황을 인식한 듯 했습니다. 자신이 소개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소개가 끝난 사람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요. 지점장은 서류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직원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 일정 잠깐 조정해 주세요. 그 말은 명령에 가까웠고 직원은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말을 받으려다 멈췄습니다. 아, 지점장님. 오늘은 제가. 문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은 그를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선은 여전히 내 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보셨습니까? 지점장이 물었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구조는 봤고 책임이 어디로 가는지도 들었습니다. 그 말에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점장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설명보다 확인이 먼저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 문장은 부드러웠지만 역할을 분명히 갈랐습니다. 그 남자는 웃음을 지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위치는 명확해졌습니다. 설명하는 사람도 안내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점장은 의자를 하나 더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의자는 내 쪽으로 놓였습니다.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한 칸 밀려났습니다. 아무도 자리를 옮기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자리가 다시 정리되었습니다. 로비에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지점장이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요청이었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잠시 나를 보았다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상담실 안에는 나와 직원들 그리고 지점장만 남았습니다. 그제야 지점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더 숨길 필요도 더 미룰 이유도 없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남자는 이 안에서 어떤 대화가 시작되는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순서를 잃은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곧 아주 공개적인 방식으로 정리될 차례였습니다. 문이 닫힌 뒤 상담실 안은 한결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사람 수가 줄어서가 아니라 역할이 정리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점장은 그제야 의자에 앉았고 직원 하나가 서류 파일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서류는 상품 설명서가 아니라 거래 이력 정리본이었습니다. 지점장은 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까지 확인하시려고 오신 겁니까? 그 질문은 제안이 아니라 전제에 가까웠습니다. 이미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공유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짧게 답했습니다. 오늘은 방향만 보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상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원은 태블릿을 다시 켰지만 화면 구성부터 달라졌습니다. 수익률 그래프 대신 거래 구조와 책임 범위가 먼저 나왔습니다. 설명은 길지 않았고 확인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나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거나 필요한 부분만 짚었습니다. 그 사이 폭도 쪽에서 발소리가 한 번 더 들렸습니다. 문 너머에서 누군가 멈칫하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아직 자리를 떠나지 못한 그 남자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방 안에서는 그 존재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점장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PB 개인 판단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건이 아닙니다. 그 말은 누구를 탓하는 문장이 아니었지만 누가 판단권을 가지지 않는지는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나는 그제야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지점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이해한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정적 속에서 이 자리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남은 건 정리 순서뿐이었습니다. 지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분께도 같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장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실상은 공개를 예고하는 말이었습니다. 문이 다시 열릴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숨을 고르았습니다. 이제 일은 더 이상 개인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방식으로 정리될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로비였습니다. 증권사 로비로 나왔을 때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사람들이 더 많아져 있었고 창구 앞에는 대기줄도 길어져 있었습니다. 상담실에서 나오는 우리를 보며 몇몇 시선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지점장은 앞에 섰고 나는 그 바로 옆에 섰습니다. 그 남자는 한 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로비 중앙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직원들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그 말 한마디에 직원들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창구 업무도 안내도 잠시 중단됐습니다. 그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점장님, 오늘은 제가 안내를 맡은 자리라서요. 목소리는 낮췄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아버님, 자산 상담 차원에서 온 거고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지점장은 그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듣고 난 뒤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내를 맡으셨다는 건 내부 권한이 있다는 뜻입니까? 그 남자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곧 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담당 PB라서요. 지점장은 그제야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얇은 종이 몇 장이었지만 로비에서는 유난히 또렷해 보였습니다. 이 고객님은 담당 PB를 통해 들어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지점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분은 저희 증권사에서 10수년간 거래를 이어오신 분이고 지점 차원이 아니라 본사에서 관리 이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 문장은 설명이었지만 동시에 정리였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가 급히 말을 이었지만 목소리는 아까보다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럼 저한테는 왜 아무 말도? 지점장은 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확인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형이나 동행 여부와 상관없이 이분은 이 자리에서 판단받는 위치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모시고 있는 저희 증권의 VVIP이십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대기하던 사람들, 창구 직원들, 안내 데스크까지 모두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이 상담은 사위 후보를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위 후보가 스스로를 드러낸 자리였습니다.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하려다 멈췄고 다시 말하려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 로비에서 그의 위치는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나는 그제야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에 지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들도 같은 동작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끝내 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관계는 그 자리에서 끝났고 체면은 돌아갈 곳을 잃었습니다. 공식적인 공간에서 공식적인 방식으로 정리됐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 남자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만나서 정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증권사 로비에서 이미 끝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개된 자리에서 위치가 정리된 관계는 다시 이어질 여지가 없었습니다. 딸에게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너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자기 기준에 맞는 환경을 보러 온 거다. 딸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이면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지점장에게서 짧은 연락이 왔습니다. 공식적인 사과나 해명은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기록으로 남았고 그 기록은 설명보다 더 정확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미래를 판단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그날의 목적도 그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는 그 공간에서 더 이상 사위 후보로 불릴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특별히 바뀐 생활은 없었습니다. 작업복도 다시 옷장에 걸어두었고 다음 날에는 평소 가던 길을 그대로 걸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누군가에게 자랑할 일도 되새길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서 있다고 믿는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언젠가 반드시 자신이 서 있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날 증권사 로비에서 그 사실이 아주 공식적인 방식으로 증명됐을 뿐입니다. 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말했습니다.
이제는 좀 알 것 같아.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깨달음은 설명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니까요. 관계는 정리됐고 뒤따르는 문제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밀어내지 않아도 질서는 스스로 자리를 찾는다는 걸 나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나는 여전히 말수가 적습니다. 다만 누군가 나를 판단하려 들 때면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은 필요할 때만 의미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스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저 한 번의 선택과 그 선택이 공개된 자리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사람의 태도가 결과를 만든 순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감되셨다면 좋아요로 남겨주시고 비슷한 사연이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겪은 사람을 판단하다가 판이 뒤집힌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